자료가 거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가 경영 강의를 8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얼마 됩니까? 거의 33년, 35년 정도 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강의해주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영업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다시 또 테일러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찾았다.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수가 많이 준비한다는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중간고사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다. 미국 경영학의 근본이라 할 정도로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가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경영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 참 대단히 이 경영 학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또 내가 이 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테일러의 사고나 과학적 관리를 여러분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분을 대단히 관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테일러는 이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는 여러분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 영어판을 찾아보면 요즘은 영어로 된 것들도 여러분 금방 영어 잘 못해도 어떻습니까? 내부 번역기나 가면 다 번역해 주죠. 이거 번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간고사 칠 때도 여러분 스마트폰 책하고 다 가져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에 지난 거예요. 여러분 수능 볼 때는 다 암기해 치죠. 시험 칠 때면 스마트폰 못 가져가잖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판단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 수시간 갖고 올 사람 갖고 오고 해서 시험을 자기 머릿속에 들은 창의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다. 정보는 지식은 인터넷상에 널려있다고. 그죠? 여러분 널려있잖아.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보를 찾거나 이런 걸 활용하는 데는 훨씬 더 우리 같은 이 나이 든 세대보다는 더 빠르다. 빠른데 그걸 또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천하지 않는 이런 데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조상이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이민해온 그런 미국인인데 1856년에 태어나서 16년까지 이 사람 우리 나이로 하면 뭡니까? 이거 60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다, 그죠? 60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대단히 일찍 요절을 했는데 테일러는 폐렴으로 죽었어요. 폐렴으로 죽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변호사를 만들려고 하버드 대학에 보내려고 하버드 대학 법대에 보내서 변호사. 미국이나 유럽은 변호사들이 우리나라도 변호사들이 상당히 사회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금판사를 하잖아요. 금판 돈을 끈다 해서 그죠? 그래서 이 변호사는 법률은 사회가 이제 더 제도화되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긴다, 그죠? 규정이 생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몇 년 이상 징역 처한다 이런 것들처럼 이 법 조문이 다 있으니까 우리 생활들을 기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동산 계약할 때도 계약서 써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어떻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서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이렇게 말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돈 안 갚으면 어떻습니까? 돈 안 빌렸다고 오리발 내밀면 이 증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게 우리를 대단히 규율하는데 그래서 테일러의 부모는
테일러 아들을 변호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테일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 시력을 해쳐서 하버드 대학에 못 가고 자기 친척이 경영하는 공장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견습공. 우리 그 여기서 일상적인 이 작업장에 쓰는 용어로 시다. 그리고 보조 요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이 자기 아버지가 이 경제적 능력 있고 하면 이 돈도 알바 비용 이런 거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테일러는 베들레헴 제강 공장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종전까지 4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만들었다. 자, 새로운 기계가 도입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닌데 4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만드는 관리 방법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의 관리 방법을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영어로는 scientific management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테일러주의. 자기 이름이 붙어 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뭐 최은희가 대단히 유명한 뭐 공연 영상에 무슨 이론을 하나 냈다. 그럼 그 최은희가 뭐 자기 이름을 따서 킴스 시어리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계속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처럼, 그죠? 이렇게 전성되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테일러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 이 미국의 1900년대, 1911년 뭐 이때는 이 노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이 노동자들의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대단히 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테일러가 주장하는 방법을 따르면 대단히 힘들어진다. 노동 강도, 쉽게 말하면 노동 강도가 대단히 강화된다. 여러분 여기 1시간 앉아서 여기 공부하는 걸 하고 지하 1000m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거 어느 게 힘들겠습니까? 생각해보라, 그죠? 뭐 앉아있는 1시간보다는 석탄 캐는 게 더 힘들잖아. 그럼 그게 이제 노동의 강도 차이. 공부 1시간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석탄 캐는 거 하고 음식점 고기 찍어서 뭐 서빙하고 나르는 이런 거 하고, 그죠? 그건 다 이 노동의 그 강도가 피곤한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까지 테일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의 관리라고 불렀다. 주먹구구. 영어로는 rule of thumb이라고 합니다. thumb, 그죠? rule of thumb. 이 주먹구구식 관리. 주먹구구식 관리. 테일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있는 이 관리의 원칙 같은 게 별로 없었다. 경영자는 열심히 일해라. 네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임금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테일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가 주장한 관리 방법들이 과학적 관리의 우리 책에서 중요한 3가지 중요한 3가지 설정돼요. 첫째 뭡니까? 첫 번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 책 여러분 써보세요. 현지 왔나? 현지야 책 펴봐. 과학적 관리의 내용 20페이지 있지? 1번 현지 책 없나?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학 설정이다, 그죠? 자, 현지가 식당에서 알바로 간다. 그럼 1시간 8,350을 받고 8시간 일한다. 그럼 식당에서 현지는 손님 오면 서빙하고 그 다음 물 갖다 주고 그 음식 나르고 하는 일을 한다. 이게 뭡니까? 현지의 과업이다. 태스크, 그죠? 과업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될 그 표준 자금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테일러가. 정해줍니다. 이걸 그 전까지 테일러 이전에는 이런 걸 정해주지 않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표준 자금 양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테일러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 기계 기사협회, 미국 기계 기사협회, 테일러는 미국 기계 기사협회의 회원이 엔지니어니까 회원이었는데 여기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자, 내가 여러분 이 보드 마크로 여러분 흑판에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보드 마크 집어야 된다, 그죠? 집고 뚜껑을 열어야 된다. 뚜껑을 열고 그다음 흑판에 이걸 눌러서 글을 적는다. 이 네 가지 동작이 있다, 그죠? 네 가지 동작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벽돌공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 전부 벽돌, 이 속에 벽돌 들어있습니다, 그죠? 벽돌을 샀는데 여러분 뭐 시내 가다가 보면 뭐 지나가다 보면 뭐 인분 모집 뭐 이렇게 조적 이렇게 하는 조적이 벽돌 샀는 걸 얘기해요. 벽돌 사는. 네? 벽돌 사는. 그러니까 테일러가 이 벽돌 샀는 동작을 분석해 보니까 벽돌 샀는 동작이 18개 동작, 이 불필요한 동작까지 있더라고. 18개 동작이 있는데 이것을 이 활동 사진을 탁 찍어서 보니까 5개 정도로 줄일 수 있겠다. 5개 줄일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불 속에 일어나죠, 당신. 자네 일어나지. 일어날 때 통상 뭐 어떻게 하나? 그냥 바로 눈 뜨면 팍 일어나나? 이래 한 번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눈 뜨면 어떻습니까? 눈 비비고 전화기 뭐 왔는 거 보고 좀 뒤척대다가 몇 개의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몇 개의 동작을 줄이면 어떻게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죠?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밥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밥 짓는 거, 그죠? 밥 짓는 거, 옷 입는 거, 또 레이디들은 화장하는 거 생각해 보라. 화장하는 거, 그죠? 메이크업 하는 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 지금 저 강의 듣지 않고 저 스마트폰 보고 웃고 있는 학생, 자, 헤어롤 왜 그래 웃어? 뭐 좋은 거 있냐? 강의를 들어, 강의 열심히 들어, 그죠? 여러분 강의 열심히 안 듣는 사람은 돈 내고 물건 안 받고 집에 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야 된다, 동작을 줄여야 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동작 연구. 자, 시간 연구 보죠, 시간 연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그냥 저처럼 이렇게 셔츠로 단추를 잠그는 셔츠 입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자네 있구나. 셔츠 잠그는 시간 얼마쯤 걸리나? 이거 옷 입을 때. 생각 안 해봤지? 네. 위에서 잠그는 빠르나 밑에서 잠그는 빠르나? 아래에서 잠그는 빠르다. 이런 걸 그 당시에 미국 기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건데, 그죠? 자,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생각해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동영 시간 연구. 현준이, 신현준, 고속도로 휴게소 가봤지, 현준이? 신현준, 자네 신현준? 신현준. 고속도로 휴게소 가봤나? 네. 현준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그 남녀 화장실 따로 되어 있죠. 네. 남자들 화장실 가면 남자가 오래 걸리겠어, 여자가 오래 걸리겠어. 여자가 오래 걸려. 남자들은 평균 화장실 가면 얼마 정도 사용합니다. 1분 좀 더 걸립니다. 남자들은 1분 평균 1분 24초. 레이디들은 한 평균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연구. 그런데 실제 레이디들 한 분은 보세요.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서 이래은이 수연이 황수연 안 왔나? 오현진. 네. 현진은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남자 화장실에 텅텅 빈데 여자 방이 줄 길게 많이 서 있는 거 봤지? 네.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었어? 여자들이 더 오래 걸려. 여자들이 오래 걸리죠. 여자 화장실을 왜 적으냐 이런 생각 안 했나? 네, 딱히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소변기도 있고 이 대변기도 있고 2개 있다, 그죠? 2개 있잖아.
레이디들은 어떻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두 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근데 남자하고 여자 남자들은 그럼 뭐 합니까? 남자들은 평균 화장실에 10번 가고 여자들은 하루에 화장실 뭐 5번밖에 안 갑니까? 안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남녀 뭐 물 먹는 거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여성용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2배 정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나? 자네 불편한 적 없었나? 화장실 가서 남녀 화장실 그 때문에 없어요. 전혀 없었어. 아마 많이 안 다녀서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같은 공중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지금 여성용 화장실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 보면 내 말들이 훨씬 더 이렇게 교수가 말하는 그게 실감 난다 하게 느낄 텐데 이런 것들이 시간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옛날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시간 연구, 동작 연구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루에 작업자가 인력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작업 양이 얼마인가 하는 걸 텔리 정한 거예요. 정했다. 그게 과학이다. 표준 작업량이다. 표준 작업량이다. 작업량.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때 테일러가 1911년에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 그 세계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작 중에 한 권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아마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서울대 산업공학과의 무슨 교수 번역한 얇은 과학적 관리 원칙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빌려보든지 뭐 어디 집 근처에 시립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데 사서 보든지 해서 그걸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떻습니까? 눈 뜨고 학교에 강의실에 들어올 때까지 레이디들은 뭐 메이크업하는 시간, 남학생들은 뭐 면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면도 하나잖아요. 왜? 면도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봤나? 딱히 체크는 안 했는데 그냥 짧게 걸립니다. 짧게 걸리나? 전기 면도기가 아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수동 뭐 면도기. 그냥 수염이 작아. 수염이 작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밖에 안 하나. 대단히 행복한 친구인데 이 수염이 많아서 면도하는 게 난 대단히 불편하다. 그래서 자는 수염 매일 하나? 한 3일에 한 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직 그런 사람 많이 안 만나니까 누가 뭐 수염 길렀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 없을지 모르지만 이 면도하는데도 그죠?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길브레스 같은 이런 초창기에 이 시간 연구하는 사람들 면도하는 시간을 다 재는. 요즘은 여러분 자동 면도기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어? 여러분 이발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발관에 이렇게 가면 이 큰 그 비누 거품 통에다 비누 솔 해가지고 요새도 나이 든 이발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면도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는 요새 어떻게 면도해요? 군대에서 머리 깎아본 사람 내가 워낙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군대는 요새 어떻게 면도해요? 군대에서도 그 뭐지? 일회용 면도기를 해주나? 간부들 같은 경우는 칼 같은 걸 그래, 칼 같은 거. 이렇게 아, 날리시는 분들 이렇게 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에 칼 갈아가 그죠? 면도. 그래서 초창기에 시간 연구한 사람들 이 면도하는 게 저도 매일 아침 면도하는데 이 면도하는 대단히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전기 면도기 발명되기 전에 면도 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면도 칼을 한 개 써서 하는 거 2개로 하면 시간은 뭐 한 30몇 초 단축되지만 잘못하면 상처 내니까 이 반창고 붙이는데 1분 이상 시간이 걸려서 대단히 불리하다 하는 뭐 이런 것까지 연구한 사람이 초창기에 저 시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대단히 과학적으로 재본 거야. 그 뭐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 스마트폰에 다 스톱워치 기능이 있죠. 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톱워치 기능 사용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자네 뭐 할 때 사용해봤어? 라면 익을 때 시간. 라면 익을 때 시간 차. 이거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스톱워치 기능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철봉에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 이런 것도 재볼 수 있다, 그죠? 철봉에 오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악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뭡니까 허리 같은 이런 거 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 철봉에 매달리라 내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 길버레스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간을 연구해가지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토대로 해서 테일러는 과학적 그 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표준 자금량을 설정했다. 표준 자금. 여러분이 하루에 지금 강의를 듣는 시간을 8시간 편성해 놓고 있다. 기본 8시간이잖아. 일하는 것도 8시간.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 테일러의 이런 과학적 관리의 원칙에서 발달해온 산업공학에서 다 발달해온 이런 내용들입니다. 산업공학은 이 그런 관리 방법하고 심리학하고 이런 것을 결합해가지고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계와 조화롭게 해서 기계를 운용하고 효율을 높일 건가 하는 걸 연구하는 그 학문 분야가 산업공학인데 그 테일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원준이 정원준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과학적 관리 두 번째 과학 설정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래 차별적 성과. 자 차별적 성과 그죠? 자 우리 그 강의 잘하라. 우리 배경만 자 차별적 성과. 종전까지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1달러를 줬다. 똑같이 1달러를 줍니다. 1달러 15센트 뭐 이렇게 시간당 1달러 15센트 이렇게 줍니다. 테일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존재다. 자, 이게 목표량이다. 목표량, 임률. 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에 1달러 15센트를 주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1달러 80센트 주라. 이게 뭡니까? 차별적 성과. 차별. 자, 여러분 알바하면 여러분 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뭐 보너스를 주거나 택시비 받아본 사람들이 있죠. 오늘 너무 일 잘했으니까 자네 갈 때 뭐 택시 타고 가라든지 그런 좋은 사장님도 있죠. 없나?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임금률을 주라. 이게 차별적 성과죠. 차별적 성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신바람인데 신바람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 돈 내기 하는 말 들어봤죠? 돈 내기 하는 말 들어봤나? 돈 내기 못 들어봤나? 돈 내기 하는 말 들어본 사람?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돈 내기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 벽돌을 샀는다. 이 벽돌을 샀는데 당신이 하루에 1,500개를 사야 된다. 1,500개를 사야 일당 10만 원을 준다. 그런데 당신이 뭐 새벽 5시부터 와서 10시까지 아침 10시까지 일하고 가든지 아니면 뭐 12시에 와서 밤 7시까지 일하든지 뭐 저녁 9시 전까지 다 해놓으라. 그러면 내 근무 시간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우리 한국식 뭐 돈 내기 제도. 이게 뭡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감독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식의 작업 방식에도 대단히 익숙한데 성과 중심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테일러는 도입해가지고 작업을 완수한 사람은 높은 임금을 주고 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임금을 주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테일러의 그 고임금 저노무비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하고 노무비는 여러분 이
알바해서 돈을 받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무비다. 소득이 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비용이 되겠죠. 비용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동전. 그래서 자 목표 달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임금 많이 받고.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달성 못한 사람도 고임금 주는 것이 달성 못한 사람은 낮은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임금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노무 비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고임금 저노무 비용.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중요하게 이게 직능식 직장제도다. 직능식. 직장이라는 건 포맨이에요. 포맨은 이 작업장의 가장 일선에 있는 감독자를 포맨이라고. 포맨.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 10명을 관리한다고 해서 10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10명 관리한다. 이 포맨. 자, 테일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포맨들이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포맨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네 의원 생각해 보면 된다. 동네 의원, 자, 우리 여기 동양대학 앞에 있는 동네 김의원 있다면 김의원에 가면 감기 환자도 보고, 이 어린이 소아과 환자도 보고 또 뭡니까? 그 당뇨 환자도 보고 그다음에 종기에 나면 간단한 수술 같은 것도 해주고 피부에 알레르기 나면 피부과도 보고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종합적으로 다 보는 이런 상태였다. 그런데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문화시켜야 된다. 직능에 따라서. 자, 감독을 품질 검사하는 사람 품질도 검사 한번 시키라. 그 다음에 이 수리하는 사람은 수리만 시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업무를 나누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지금 의료 시스템이 자 예를 들면 내가 팔이 부러지면 어디 가야 돼? 정형외과 간단 말이야. 정형외과 그죠? 정형외과 간다. 정형외과. 자 그리고 감기 들면 어디 가나? 감기 걸리. 이비인후과. 그래 이비인후과 가기도 합니다.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프니까 이비인후과 가기도 내과 같은 데 간다. 내과는 이비인후과 간다. 그 어린아이는 말 잘 못하니까 어디 데리고 가나? 어린아이 아프면 소아과 데리고 간다.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세분화 시켜놓으면 어떻습니까? 의사들도 훨씬 더 진료 퀄리티가 높고 임상 경험이 많아지겠죠. 어린이만 늘 환자 치료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와서 뭐라 하는 정상 말을 못해도 딱 보면 얘는 어떤 카테고리에 딱 분류해가지고 얘는 감기구나 아니면 얘는 식중독이구나 얘는 지금 딴 목이 아파서 울구나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테일러는 베들레헴 제강 공장에서 자기 이 방법을 노동자들이 적용을 했는데 그다음 이 장 뒤에 사례연구 테일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읽어본 사람은 내가 딱 질문해서 읽어본 사람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 그죠? 쉬는 시간에 반드시 읽고 자지 말고 자 그래서 베들레헴 제강 공장에 가서 자기 과학적 관리 원칙을 탁 적용했다. 테일러 처음 가보니까 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제강 공장에서는 쇳덩어리 같은 이런 덩어리들을 미국은 철도인 나라입니다. 화차에 싣고 그 제련소 이 제철소로 옮기는 작업을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테일러 딱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쇳덩어리 무게가 한 41kg 정도 된다. 41kg 대단히 무겁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보대 20kg짜리 하나 들기도 무거운데 이 두 개 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 레이디들은 거의 들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테일러가 그 노동자들 다 관찰해 봅니다. 관찰해 보니까 그 중에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조상을 둔 슈미트라는 헨리 노리, 본명이 헨리 노리 슈미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몸무게도 한 61kg, 뭐 키도 한 70cm 정도밖에 안 돼. 세인 치고는 대단히 왜소한 친구죠. 왜소한 친구. 왜소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자, 왜소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 보니까 집에서 베들레헴 조양공장까지 도시락을 사들고 휘바람을 불면서 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 울타리도 고치고 그 채소도 키우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 안에 이렇게 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노을에게는 1페니가 술바퀴 크기만 해 보였다. 술바퀴.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러가 헨리 노을을 딱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자네는 내가 시키는 방법을 하겠느냐? 내가 시키는 방법을 하면 지금 하루에 1달러 15센트 받는데 내 말 잘 듣고 목표만 달성하면 1달러 85센트 준다. 이렇게 1달러 85센트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지금 받는 월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60%, 70%를 더 준다는 거예요. 일당을. 자, 여러분 지금 일당을 8,350원 받는데 내가 13,000원 준다. 내 시키는 대로 네 잘하면 13,000원 준다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려고 할 것이다. 13,000원 준다 하면 그죠? 그러니까 헨리 노를 그래 내가 근데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테일러는 헨리 노을에게 자 쇳덩어리 41kg 정도 되는 이 쇳덩어리를 메고 몇 걸음 가서 쉬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은 한쪽 어깨 메고 무거우니까 또 반대쪽 어깨 바꾸고 가겠죠. 어디서부터 어깨를 몇 번 한쪽 어깨 바꿀 때 몇 번을 바꾸고 이건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시를 해주니까 종전까지는 한 사람이 11.5톤 1인이 11.5톤을 하던 일을 오후 3시도 안 됐는데 47.5톤을 옮겨 실었다. 헨리 노을처럼 왜소한 사람이 종전에는 한 사람이 평균 룰루랄라 노래도 부르고 담배도 피우고 가면서 서로 옆에 있는 작업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했다. 하루에 12.5톤을 실었는데 테일러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니까 47.5톤을 실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네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무슨 기계를 썼거나 아주 덩치 큰 그 김재동이 같은 애가 하다가 강호동이 같은 애가로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도 뭐 똑같은데. 그러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거 뭐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획기적인 방법, 그죠? 그렇잖아. 조금까지 네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 관리 방법만 바꿨는데 작업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0년대 이때 그러니까 1890년대 후반 이때 그 미국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자들이 이제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한 70년 정도 늦게 일어났다.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공장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서 이 남부에 있던 흑인 노예들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왔는데 이 작업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감독자들이 대단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미국 기계기사협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일 잘하는 노동자로 만들 것인가 대단히 관심이 있었다. 그걸 이제 테일러가 고민하던 중에 이런 과학적 관리 방법을 딱 도입하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4배로 올라간 거예요. 4배로. 그러니까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테일러의 작업 방법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났겠죠. 우리도 이런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면서 입소문이 나고 또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 내가 쉬엄쉬엄 하면서 하루에 12.5톤 옮기다가 이 옆에 동료하고 말도 안 하고
하면서 47.5톤 옮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힘들겠죠, 그죠?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강의 들을 때 마찬가지잖아. 내가 다른 교수님들은 대부분 강의 시간 자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잠 못 자게 하고 강의 안 들으면 저렇게 스마트폰 보면 계속 지적하고 이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쌓인다, 그죠? 스트레스 쌓이고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 거예요, 그죠? 그럼 공부 탁 하다 보면 머리가 이 공부 머리를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 아파요. 왜? 그다음에 이 뇌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는 산소하고 포도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많이 써놓으면 머리에 쥐난다, 열난다 그런 말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머리 열이 올라가고 포도당이나 이런 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테일러가 우리 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벌집을 쑤시는 것처럼 시끄러워요. 미국 사회가 시끄러워지면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회 청문회 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 시끄러워지면 국회에서 사람 불러서 감사도 하고 청문회 같은 거 하죠. 그래서 테일러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청문회에 불려가서 의원들이 묻습니다. 미스터 테일러, 당신이 테일러 뮤지엄이라는 말을 만들었느냐?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근데도 테일러는 손사래를 치면서 의원님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 테일러리즘 과학적 관리라는 노동자들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은 당신이 노동자 적이라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보라.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개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의과대에 가면 여러분 의사의 기본적인 수술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맹장 수술 어떻게 하라는 수술방에 들어가서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는데 자, 내가 와서 개업해 보니까 의과대학에서 배운 방법보다도 더 좋은 수술 방법, 더 환자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돼. 그러면 내가 의사 같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에 의과대학 배운 거 10년, 15년 전에 배웠던 그걸 써가지고 환자가 치료도 늦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테일러는 의회 청문회, 빌 게이츠도 의회 청문회 불려갔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패키지 독점 때문에, 그죠? 미국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어떤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테일러는 또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운동을 대단히 잘했어요. 운동 두 가지 잘했는데 뭘 잘했을 것 같습니다. 뭘 잘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대단히 해요. 테니스하고 골프를 잘 썼다. 그래서 테일러는 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복식에 출전해서 우승한 전적도 있고 1900년에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그때는 골프가 올림픽 종목이었다가 중간에 아니었다가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들었는데 올림픽에 남자 단식 남자 팀에 출전해서 4위 골프,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대단히 잘해요. 운동 잘한다. 여러분 그 애플의 CEO 지금 누굽니까? 애플 CEO. 팀 쿡. 그래서 팀 쿡도 운동 잘하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팀 쿡에 대해서 좀 쉬는 시간 좀 찾아봐.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팀쿡도 대단히 운동맨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침 6시까지 팀쿡은 늘 이 이메일 보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시간에 이메일 안 보내면 운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게 훌륭한 경영자나 유능한 지도자 되려면 몸이 튼튼해야 돼요.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지금부터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대단히. 그래서 테일러는 이 대단히 유명해졌는데 미국에 또 이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26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테일러는 또 명예박사도 받습니다. 명예박사도 받고 테일러는 그 대학을 졸업한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애를 3명이나 둔
둔 그런 가장 이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테일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자, 그죠? 지금 동혁이 지금 기숙사 있나 어디서 다니노? 기숙사 있나? 자, 동혁이 기숙사에서 여기 강의동까지 걸어오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체크해봤나? 어? 한 번도 안 해봤나? 3분 걸려. 3분 더 빨리 오면 기숙사 오는 길들이 있지. 동혁이 늘 다니는 길 말고 이 오는 길들이 있지. 그럼 어느 길로 가면 제일 빠르다 하는 거 체크해봤나? 어느 길로 오는 게 제일 빠르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3분 걸리는데 몇 걸음쯤 걸려? 몇 걸음? 그건 안 재봤지. 자,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the one best way,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는 걸 늘 찾으려고 했던 사람. 늘 찾아. 자, 예를 들면 동혁이가 기숙사에서 오늘 3분 걸리는 틀림없이 시간, 아마 수업 시간 늦어서 야 얼마 걸리는 재봤을 것이다. 그러면 동혁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할 때까지 몇 분 걸리는 재봤나? 안 재봤지? 자, 그러면 이 동혁이 테일러가 동혁이 같으면 자, 면도하는데 몇 분 걸리고, 자, 그러니까 아침에 뭐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화장실 먼저 가고 세수할 것인가, 밥 먹고 뭐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일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테일러를 망상강박증 환자다 이렇게 해요. 테일러는 늘 그런 걸 재고 찾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테일러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학적 관리의 밑거름이 됩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테일러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막시스트들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막시스트. 그래서 대우 유명한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고, 또 1974년에 노동과 독점자본이라는 책을 썼던 해리 브레이브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경영학자들 중 비판하는 사람은 헨리 민츠버그 같은 사람들이 있다. 민츠버그 같은 사람들은 자, 테일러는 이 뭘 측정하는, 자, 측정을 해야만 이거죠. 과학 설정이라든지 뭐 목표 달성 이런 건 늘 재야 되잖아요. 재지 않으면 재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재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해보십시오. 자,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막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발음 디자인이나 뭐 작품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하는 일들을 고민하는 시간, 물론 고민하는 시간, 전체 시간 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머릿속에 PPT 촬영해가지고 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 다 체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 자, 정부에서 탈북자 모자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서 온 그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이 또 정부 복지, 국민 세금을 복지 비용 지출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받는 것만큼 사회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노인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국가에서 여러분 아마 전철 타고 오는 학생들 느낄 텐데, 소요산 가던 아침 일찍보다 이 좀 그 인터벌이 긴 낮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소요산에 갔다 온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못 오죠. 어? 그럴 때 여러분 뭐 불편한 적 없었나? 야, 내가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써가지고 이따 재수 없이 계속 어떨 때는 1시간씩 써가지고 간다. 그래서 야, 노인들 저 사람들 무임승 차이가 65세 이상 되면 전철 요금도 공짜로 해주니까 그 천안까지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이게 철도나 서울교통공 적자를 이런데 대단히 크게 기여하는 이 적자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중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 사람들 먹이 살려야 되는 거 불평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만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편익을
위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로서 전혀 언급이 없다. 그리고 또 자, 여러분 울산에 가면 현대 자동차나 현대조선 구미에도 뭐 삼성전자 아니면 이 아산 탕자에도 이런 여러 가지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한 이런 제조 공장들이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계속한다. 재밌겠나? 지루하겠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계속하게 되면 이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울산의 현대 중공업 배 만드는 큰 철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에 자르고 그다음에 이걸 뭡니까? 용접하고 해야 되겠죠. 자르기 위해서는 그 철판에 줄을 꺼야 될 거예요. 자, 나는 철판에 줄 끊는 걸 하루 종일 일한다. 나는 현대 자동차에 엔진 조립하는데 엔진에 내 앞에 오는 것을 엔진에 가습기 끼우는 거 그거만 하루 종일 한다. 그럼 내가 차 만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게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이것을 노동소외라고 부릅니다. 노동소외. 자, 자기가 하는 일 소외, 얼리네이션인데 유미리 미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하는 건 생각하고 있지. 유미리는 어떤 존재인가? 늘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그런데 미리는 내가 남같이 느껴진 적이 없나? 미리 자신이. 내가 남 같다. 내가 내 아닌 것 같다. 아직 소외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소외입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게. 내가 아닌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어떨 때 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내 맞나? 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군대 경험 드리는 게 좀 더 생각나요. 군대 가서 예를 들면 사회에 있을 때하고 이등병 때 훈련병 때 내가 아니고 남 같다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었나? 저는 간부로 갔어가지고. 간부로 있었어? 예. 간부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아니고 딴 사람 같은 느낌 아마 그런 게 들게. 그게 소외라요, 소외. 노동소외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들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에 팔리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 노동의 의미가 없으니 그걸 우리 노동소외. 이런 것들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로 대단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그러니까 레닌의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이 과학적 관리의 원리가 도입되어서 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떠나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피에프 드라크 지금 얼마 전에 고인이 됐는데 현대 경영 사상의 손꼽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학자였죠. 피에프 드라크. 우리나라에 피에프 드라크 학회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경영자. 드라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일러야말로 진정한 사회의 노사 공존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늘 이 전략된 분들을 경영자하고 노동자가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테일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한 가지 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지가 있으면 뭡니까? 음지가 있다. 그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뭡니까? 나쁜 일도 또 생기죠. 그죠? 네. 그렇잖아. 늘 좋은 일만 안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만 여러분 불행하게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경제학자 마크시스트들은 그람시나 브레이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테일러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봤는데 테일러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경영의 출발이라는 정도로. 자,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 포디즘하고 테일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